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처가댁에 갔다가 명절날 오후에 오면 된다고 전화래. 뭐? 친정 먼저 다녀오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때도 말했지만 큰아버지랑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서 가도 좋은 걸 못 본다고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대체 사이가 왜 안 좋으신 거야? 나도 누워서 침 뱉기라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내 생각에도 큰아버지가 좀 문제인 것 같아. 문제라니? 그 제사나 그런 거에 엄청 집착을 하셔. 근데 그에 비해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에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 서로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서 맨날 말다툼이지 뭐. 특히나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부모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거든. 라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큰아버님이 제사라든지 부적 그런 것에 관심이 참 많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그와는 정반대였기에 두 분이 허구한 날 다투곤 하신답니다.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제사를 시부모님 보고 가지고 가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네요. 어느 명절 식사를 하던 중 큰아버님이 먼저 입을 뗐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내 제사를 지내느라 네 형수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니들이 몇 년간만이라도 제사 좀 가지고 가던지. 형, 그러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지내자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리고 형이 제사 지내기로 하고 부모님이 형한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럴 거면 재산을 물려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평생을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지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이껍다는 거냐? 안 이껍다는 게 아니라 재산은 재산대로 다 챙겨가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니까 그렇지. 암튼 우리는 제사 못 지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절에 모시던지 간단하게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너도 진짜 독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제사를 가지고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부모님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 알면 그까짓 제사 없애라고 말씀하셨을걸. 암튼 우린 제사 못 가져가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 힘들면 절에 모시던지 해. 라며 시아버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자 큰아버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만날 때마다 제사 문제로 다퉜다고 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모진 분이 아니신데 큰아버지 행실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 몽땅 상속받았는데 그거 상속받자마자 사업한다고 싹 다 날려먹고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 못 지낸다고 그러시는 거야. 사실 제사 지낼 때마다 부모님이 돈도 많이 보태드리고 그러고 있거든. 그랬더니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하면서 제사를 가지고 가라고 저러시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거기다 큰엄마가 고모한테 이상한 말까지 했더나 봐. 이상한 말? 무슨 말인데? 제사를 우리 집에서 몇 년 동안 지내야 다시 큰 집이 일어난다고 했대.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냥 먹고 살만한데 큰 집은 큰아버지가 사업을 말아먹어서 힘드니까 그래야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길을 받아간대나 뭐래나 그런 소리를 했다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내라고 하면 아버지가 더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럼 어디서 점 그런 걸 보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암튼 우리 부모님은 미신은 절대 안 믿다 보니까 더욱더 어이가 없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럼 그 문제로 아직도 다툼을 하고 계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큰 집하고 연 끊고 살아야 하나 고민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처가댁에 갔다가 명절 당일날 저녁에 본가 가면 되는 거야. 라며 남편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꺼림칙한 마음에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됐기에 우선 친정에 갔다가 시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명절 당일날이 되었고 친정에서 점심까지 먹고 시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 공기가 싸늘하다 못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어찌나 차갑던지 대충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는데요. 우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던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내 잘 참다가 갑자기 제사를 가지고 오겠다니. 내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그게 다 무슨 소리냔 말이야. 글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돼. 제사 음식을 당신이 다 하겠다는 말이야? 글쎄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도. 라며 시아버님이 큰 소리를 쳤고 시어머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분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날 차례를 지내고 난 뒤 큰아버님이 다시 말을 꺼냈다네요. 그때도 말했다시피 이 제사 말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지냈으니까 한 몇 년간만 동생이랑 재수씨가 지냈으면 합니다만. 형,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근데 왜 또 말을 꺼내고 그래? 그러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재수씨도 다시 생각해주세요. 죄송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제사를 막 옮기고 그래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동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제사를 아예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한 몇 년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큰어머님도 나서서 두 분을 압박했던 모양인데요.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을 했다네요. 저는 제사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우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유명한 데 가서 점을 봤는데 니들이 제사를 안 가져가면 진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이번에 진우가 결혼까지 했잖아. 듣자 하니 니들이 부모님 제사에 관심도 없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잖니. 그러다 진우랑 진우처한테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봐.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손주 며느리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손주 며느리가 명절에 제사에 참석도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다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당분간만 제사 가지고 가도록 해봐. 그렇게 몇 년 지내면 우리가 제사 다시 가지고 올 테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린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역시나 시아버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큰아버님이 삿대질까지 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옆에 있던 큰어머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까지 하고 정말이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네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그럼 그 제사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음식값 반은 형이 내도록 해. 진짜야? 진짜 가져갈 거야? 대신 몇 년 만이니까 명심해. 당연하지. 몇 년만 지내고 나면 우리가 다시 가져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라며 큰아버님이 큰 소리를 쳤고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시아버님에게 소리쳤다네요.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점쟁이가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다잖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자식부터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걸 믿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은 부모된 입장에서 걱정도 안 되는 거야. 비록 미신일지라도 안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라며 시아버님이 큰 소리를 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님이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네요. 잠시 후 시아버님도 집에 돌아왔고 두 분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부모님 살아생전에 제사를 아주머님이 지낸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주신 건데 당신이 제사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뭐? 점쟁이가 뭐가 어떻고 어때? 당신 지금 그 말을 믿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기껏해야 3년 동안 제사 지내놓고는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저러는 건지
방치 이해할 수가 없어. 거기다 음식 만드는 것도 내가 가서 다 거들고 있었잖아. 아무튼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제사 음식 그런 걸 당신이 다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님이 버럭한 채 시아버님을 노려봤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제사 비용 반은 보태준다고 했잖아. 그게 어디겠어? 당신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내가 놀리긴 왜 놀려? 진심이구만. 난 모르니까 당신이 제사 음식 만들던지 알아서 해.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있어. 라며 시아버님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시아버님의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태평한 모습으로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명절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제사는 왜 가지고 온다고 해서 사람을 심란하게 하고 있어? 어머님, 그럼 우리도 전날부터 와서 준비하면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거 같이 해야지 어떻게 그래요.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시아버지가 사고 친 거니까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이번 명절에 직접 음식 준비해보면 뼈저리게 후회를 하겠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큰어머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겠죠? 믿을 사람을 믿어라. 분명히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올 게 뻔해. 그럴 작정으로 제사를 우리한테 떠넘긴 게 분명하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그동안 행태를 보면 제사 비용도 한두 번 주고 모른 척 할 사람들이야. 설마 그러겠어요? 제가 시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시어머님이 한숨만 내쉬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니들 아버지는 아주 천하태평이지 뭐니. 종일 컴퓨터로 뭘 찾아보고 적고 그러고 있던데 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음식 준비하시는 거 아닐까요? 며칠 전에는 내 여권도 막 확인하고 그러던데 뭔 꿍꿍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머님 여권을요? 그래, 난데없이 안방 서랍장에 있던 여권을 확인하더라니까. 이상하네요. 우리한테도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셨거든요. 뭐? 니들 것도? 라며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곧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무슨 꿍꿍인 거야?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며느리 여권 유효기간도 물어봤다며.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당신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아니 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이번 명절 기간에 가까운 곳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거든. 뭐? 여행? 무슨 여행을 간다는 거야? 명절 연휴에 아들 며느리랑 같이 여행 가면 좋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시어머님이 놀라서 물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아버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연휴 동안 발리 여행 다녀올 참이니까 다들 준비하라고. 니들도 발리 괜찮지? 발리요? 저희는 괜찮은데 그럼 차례는 어떻게 하고요? 차례? 차례는 발리 가서 지내면 되는 거지 뭔 걱정이야. 뭐? 차례를 해외에서 지내겠다고?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아주버님이 알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걸? 우리가 차례를 안 지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서 지내겠다는데 뭐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짐이나 싸라고. 라는 시아버님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짐을 쌌고 우리는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명절 아침 그곳에서 작은 탁자 위에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큰아버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차례 지내러 왔는데 니들 어디야? 우리 지금 발리 왔어. 여기서 차례 준비하고 있고 말이야. 뭐? 발리? 가만히 있어봐.
발리가 어디 있는 동네야? 집 놔두고 왜 거기서 차례를 지내? 그리고 장소를 옮겼으면 우리랑 상의를 했어야지. 니들 맘대로 장소를 옮기면 어떡해? 아무 데서나 지내면 되지 뭘 따지고 그래. 우리가 알아서 지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 니네 집에서 차례 지낼 거라고 보살님한테 니네 집 주소 알려줬는데 장소를 옮기면 어떡해?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 발리 한 번도 안 와보셨는데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니까 발리가 어디야? 우리가 거기로 갈 테니까 주소 불러봐. 그때까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한 큰아버님이 짜증스러운 듯해 보였지만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지만 시아버님이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왔다니까. 뭐? 그럼 지금 해외란 말이야? 우리 지금 해외에서 차례 준비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너 미쳤어? 보살님이 차례상에 올리라고 준 게 있어서 올려야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가 차례를 안 지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낼 준비하고 있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야, 제사 좀 지내라고 했다고 이따위로 해? 네가 사람이야? 큰아버님이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도 한동안 노발대발 난리가 났지만 시아버님이 귀찮다는 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차례상 다 됐다고 해서 우린 차례 지내야 하니까 이만 끊자고. 내가 영상통화로 할 테니까 형도 거기서 절 올리던지. 라며 시아버님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영상통화를 연결해서 탁자 위에 차린 차례상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큰아버님과 큰어머님 비명소리가 전화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차례상에 열대 과일도 있었고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거든요.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를 쳤지만 시아버님이 시끄럽다고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눌렀고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님 사진까지 두고 나름 정성껏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우리는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아버님과 큰어머님 두 분이 쫓아와서 갖은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서방님이랑 통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차례를 안 지낸 것도 아니고 영상통화로 지내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다 필요없고 제사 우리가 다시 가져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마다 두 사람 천벌 받으라고 빌고 또 빌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며 두 분이 씩씩대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당신 설마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닌 거지? 나도 이렇게 빨리 제사를 다시 가지고 간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다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야지 뭐 어쩌겠어. 대신 우리는 부모님 낙골당에 가서 인사드리는 걸로 만족해야지. 제사를 가지고 가겠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 라며 시아버님이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에게 큰집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제사 때나 명절 때마다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낙골당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니들 고모가 왔다 갔는데 지금 큰집 난리가 났다잖니. 왜요? 무슨 일 있대요? 듣자니 제사를 꼬박꼬박 정성스레 지냈는데도 일이 하도 안 풀리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야. 두 사람이라고 하면 큰어머님, 큰아버님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상까지 다 뒤집어 엎고 지금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라잖니. 네? 이혼이요? 그래. 고모가 하는 말이 형님이 그 보살인가 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엄청 갖다 바친 모양이라고 하더라고. 집에서 굿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구나. 근데 고모가 하는 말이 구슬하면서 우리 사진까지 올려놓고 벌 받으라고 빌었다고 하더구나.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네? 어머님 아버님 사진까지 올려놓고 잘못되라고 빌었단 말이에요?
그랬다지 뭐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니. 그걸 고모님께 다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꼬치꼬치 캐묻길래 고모가 살살 꼬셔가면서 물었더니 굿할 때마다 망하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왜 잘 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잖니. 그거 있잖니. 인형 만들어서 저주하고 하는 거. 그것도 했다잖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벌 받은 게 아닌가 싶어.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써야지 뭐하는 짓이야. 시어머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시어머님 말이 정말로 맞았던 것인지 큰 집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쫄딱 망했다고 하네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이번 명절에도 할머님, 할아버님 납골당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이런저런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시부모님이 조용히 부적을 제거하며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